기록적인 폭염 속에 전국에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폭염을 기록하고 있는 애리조나주에선 인명피해가 속출했고 캘리포니아주에선 산불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팜데일 지역에서 일하는 아마존 배송기사들이 폭염 속 휴식을 보장해달라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전국에서 이어진 총격으로 모두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팬데믹 기간 유지된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세입자들은 내일까지 그동안 밀린 주택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체납 세입자들을 상대로 한 퇴거 소송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시안 징후범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태스크포스가 오늘 한인타운에서 첫 미팅을 가졌습니다. 아시안을 향한 고질적인 편견과 시각, 고정관념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남서부 지역에서 시작된 강력한 더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31일 연속 110도 이상을 기록한 애리조나주 피닉스는 18일 최장 기록을 31일로 경신하는가 하면 현재까지 더위로 25명이 숨졌습니다. 애리조나주 보건국은 더위로 인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는 듯한 더위로 애리조나 명물인 사구아로 선인장도 고온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식물과학자들은 사구아로가 더위와 건조한 환경에 적응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염으로 경찰견 8마리도 에어컨 고장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27일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경찰견들을 훈련시설로 이동시키던 트럭 운전자는 화물칸에 있는 개들이 짖는 소리를 듣고 휴게소에서 차를 세워 확인한 결과 19마리 중 8마리가 죽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화물칸 에어컨 고장으로 확인됐고 운전자는 에어컨이 고장난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8일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에서는 더위를 견디다 못한 야생곰이 가정집 수영장에 들어가 몸을 식히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동물보호 관계자들은 곰이 마치 더위를 피해 수영장에 뛰어든 피서객 같았다고 전하며 곰은 사람들이 오자 잠시 후 도망쳤다고 밝혔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국립공원 산불은 바람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보니 산불도 확산되면서 1,3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캐라더스 캐년 요크 산불은 네바다주 경계선을 가로질러 110마일 이상의 산림을 태웠습니다. 소방당국은 건조한 날씨에 바짝 마른 나무가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더위를 피해 해변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가운데 LA 카운티 보건국은 해변에 가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수온 상승에 급증한 박테리아로 바닷물에 들어간 사람은 병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바닷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건국은 폐쇄된 해변 정보를 웹사이트나 한라인을 통해 알리고 있고 박테리아 수치를 수시로 확인한 후 해변 개방 날짜를 알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지속되는 폭염으로 아마존 운전기사들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더운 날씨 속 휴식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한보경 기자입니다. 미국 낮 최고 기온이 섭씨 45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데일. 이 지역에서 일하는 아마존의 배송기사 80여 명이 노조를 결성해 지난 6월 말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배송기사들이 노조를 만든 건 아마존에서 처음인데 이들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는 바로 폭염 속 노동환경 개선입니다. 아마존의 배송기사들은 섭씨 40도를 넘는 경우에도 하루 최대 400번을 배송을 위해 정차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오늘 미국 대도시 60곳에선 일요 회원들의 주문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배송되고 있다며 아마존이 일일 배송 시대를 열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최대 배송업체 UPS도 배송기사들이 주축이 돼 사측과 파업 협상을 벌였었는데 파업 돌입 직전 노사가 극적 타결한 근무 환경 개선안에는 배송 차량 에어컨 시스템 설치 의무가 포함된 바 있습니다. 극심한 고온의 날씨는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려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It is a full-blown public health crisis, number one, right? So extreme heat is driving a lot of public health impacts across the country. And then there's full-blown economic impacts as a result of this heat. 실제로 올해처럼 폭염이 기승을 부리지 않았던 2021년에도 미국에선 고온 노출로 인해 농업과 제조, 서비스 부문 등에서 25억 시간 이상의 노동력이 손실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력 손실로 한 해 미국 경제가 입는 경제 손실액은 1,000억 달러에 이르고 2050년엔 5천억 달러, 우리 돈 640조 원에 이를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perts say extreme heat is already costing America $100 billion a year and hits our most vulnerable the hardest. 미국에선 한 해 폭염으로 인해 1,300명가량이 숨지고 있는데 폭염은 기상과 관련한 사망 원인 1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허리케인과 토네이도 그리고 홍수를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안보경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전국에서 총격 관련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시애틀에서 열린 커뮤니티 미팅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총기 폭력 퇴치를 위한 모임에 참여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 1시 15분쯤에는 인디애나주 먼시에서 열린 블록 파티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은 10대 청소년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시카고 론데일에서 열린 생일 파티장에서도 총격이 발생했는데 현지 경찰은 지프 차량에서 내린 여러 명의 용의자들이 총격을 가해 1명이 사망하고 9명의 여성이 총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미시간주 랜싱에 자리한 쇼핑센터 주차장에서도 비슷한 시각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총격으로 5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이 중 2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플로리다와 텍사스, LA에서도 총격이 이어졌으며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이어진 총격으로 모두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달 뒤 치러질 경선 토론의 불참 의사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관련 소식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내 후보 선출의 첫 관문인 경선 토론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참 의사를 다시 한번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펜실베니아에서 열린 유세장에서 운집한 지지자들에게 자신이 내달 경선 토론회에 참석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공화당 첫 경선 후보 토론회에 참석할지 여부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받아왔다면서 내가 0, 1, 2, 3, 4%의 지지율을 가진 이들 옆에 서서 그들이 내게 적대적인 질문을 하도록 해야 하느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 내가 10명 또는 12명의 적대적인 사람들, 또 적대적인 매체와 함께 그 단상에 올라가 끔찍한 질문으로 곤욕을 치러야 하느냐고도 했습니다. 이에 군중들은 한결같이 아니다라고 외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다면 토론회를 건너뛰어야 하느냐고 하자 군중들은 환호로 화답했습니다. 사실상 그를 위협하는 경쟁자가 없는 경선 상황에서 굳이 토론 무대에 서서 불필요한 흠집을 남기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다른 공화당 후보들은 트럼프의 토론 참석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누구도 후보 지명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며 후보자가 그것을 따내야 한다고 강조했고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는 트럼프가 토론에 참석하지 않고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 무대에서 그의 법적인 문제를 해명해야 한다고 했고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토론을 회피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뿐더러 공화당 유권자에 대한 무례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지난 23일부터 닷새간 공화당 지지 성향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지지율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54%의 지지율로 선두를 유지했고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17%,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각각 3%, 비백 라마스와미 2% 등 군소 후보들의 부진도 계속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팬데믹 기간 유지된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세입자들은 내일까지 그동안 밀린 주택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난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주택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LA 지역의 세입자들은 내일까지 밀린 임대료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상당수의 세입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LA 시정부 역시 상당수의 시민들이 노숙자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주정부 구제 프로그램을 신청했던 세입자 중 일부는 아직도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건물주들이 지원금을 기다리는 것보다 신규 세입자를 받는 것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정부는 현재까지 52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임대료를 지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밀린 주택 임대료가 13억 달러에 달해 내일부터 퇴거 소송이 급증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아시안 증오범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태스크포스가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첫 미팅을 가졌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LAPD가 집계한 아시안 증오범죄 신고 건수는 701건, 1년 전에 비해 15%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전이었던 2019년과 비교해서는 3년 만에 무려 371%가 증가했는데 미신고된 범죄까지 추산하면 실제 피해자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The biggest complaint around hate crimes, hate incidents, and just crimes in general is the inability for individuals who don't speak English to report these crimes. So we're currently working with the Olympic Police Station.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처음으로 열린 아시안 증오범죄 태스크포스 미팅. 참석자들은 정작 아시안을 향한 공격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불똥이 튀기 훨씬 이전부터 계속되어 문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1871년 LA에서 18명이 살해당한 중국인 학살 사건과 1992년 LA 폭동 등에서 확인됐듯 아시안을 향한 고질적인 편견과 시각, 오래된 고정관념이 범죄를 낳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We need to have this broader discussion regarding anti-Asian hate, anti-Asian stereotypes, anti-Asian views that can make it difficult for our communities to come together. 지역별로는 각 지자체와 경찰, 단체들이 연합해 핫라인 등을 개설하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독려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제는 연방정부 차원의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초 바이든 행정부가 각 부처별로 아시안 증오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 역시 크게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지역사회 구성원이 피부로 느끼는 조치는 없다는 아쉬움도 나왔습니다. People don't seem to notice that there has been a new wave of anti-Chinese sentiment that's grown as we're having tensions with China. What I will say is the concern in the civil rights community is that if things were to escalate, our communities will be attacked. 오늘 미팅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비단 혐오 증오 범죄만이 아닌 아시안을 향한 차별이 정치와 경제, 지역사회 다방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내년도 사회보장연금 인상폭이 3%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물가상승 완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년도 사회보장연금액 인상폭이 올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40년 만에 최고치였던 8.7%가 올랐는데 물가상승 완화에 따라 내년에는 3% 정도만 오를 것이라는 겁니다. 3% 인상폭은 20년간 집계된 연평균 인상폭인 2.6%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고 간주하는 것인데 체감상 느끼는 인상폭과 더 큰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사회보장연금 평균 수령액은 1인당 1,788달러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보장연금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생활비 조정률에 따라 인상폭이 결정됩니다.
뉴욕 퀸즈 지역의 성매매 전문 업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입니다. KBTV 강정민 기자입니다. 뉴욕 포스트는 퀸즈 정션 블라바드 인근 루즈벨트 애비뉴 일대에 밤이 되면 불법 성매매 여성들이 쏟아져 나와 인근 주민들은 자녀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이 지역에 최근에만 12개에 달하는 전문 성매매 업소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유튜브를 통해 광고를 업로드하거나 전단지를 길에서 배포하는 등 과감한 판촉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 주민들은 이들의 불법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자신의 19세 아들이 길을 걸을 때 받는 매춘 제한을 피하기 위해 빠른 걸음으로 걷거나 심지어 뛰어야 하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자신의 자녀들이 호객행위를 하는 여성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대략 알고 있는 상황을 참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이 지역 관할 110경찰서와 115경찰서는 올해 6건의 매춘 혐의자를 체포하긴 했지만 길거리 성매매가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지역 성매매 활성화로 인근의 비즈니스 상권이 잠식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매춘과 성매매 업소 운영이 불법이며 지난 2021년 성매매 업소 운영은 불법으로 처벌하되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이 상정됐지만 주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대법원이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마련한 후속 조치가 실행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소득 규모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신규 프로그램 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세이브 프로그램이라고 명명된 신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다음 달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오는 10월 학자금을 탕감해주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수혜 범위는 학자금 대출자의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개인 상황에 따라 전액 면제도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 수혜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4인 가족 기준 연소득이 67,500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100만 명 이상의 학자금 대출자들이 탕감 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에 드론 공격을 감행한 데 대해 러시아가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길이 막힌 우크라이나는 크로아티아 항만을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귀수 기자입니다. 모스크바를 겨냥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습이 최근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크렘린궁 드론 공습에 이어 지난달 24일 그리고 지난달 30일 잇따라 모스크바를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모스크바 시민들에게 전쟁의 공포를 알려주기 위한 충격 요법이라며 러시아 본토 공격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모스크바에 대한 공격이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실패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선에서 진전이 없으니 테러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В разы увеличена интенсивность ударов по украинским военным объектам, в том числе обеспечивающим данные теракты. 이와 관련해 러시아군은 지난달 31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고향과 헤르손 등에 미사일을 발사해 최소 6명의 민간인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국경마을 브리안스크에 드론으로 맞대응했습니다. 한편 흑해 곡물 수출길이 막힌 우크라이나는 크로아티아를 통한 곡물 수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뉴브강을 이용해 크로아티아까지 곡물을 운송한 뒤 아드리아 해를 통한 반출 통로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І будемо зараз працювати над тим, щоб прокласти якомога ефективніші маршрути до цих портів по суходолу, для того, щоб максимально скористатися з цієї можливості. 러시아는 최근 최대 곡물 수출항 오데사뿐만 아니라 대체 항로인 다뉴브강 항만까지 공습하는 등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진드기에 의한 육류 알레르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붉은 고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알파갈 증후군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45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데 진단이 어려워 확실한 통계치는 추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파갈 증후군은 론스타 진드기로 불리는 진드기의 타액을 통해 발병합니다. 이 진드기의 타액에는 알파갈이라는 당류 생성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피부를 통해 인체에 침투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의 신체가 진드기에게 물리면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알파갈을 경계하는데 이 물질이 포함된 육류나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면 알레르기 반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위경련과 설사, 두드러기와 호흡 곤란 등이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더운 여름철 진드기에 물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야외 활동 시 신체 노출 부위를 줄이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전문직 취업비자 2차 추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추첨에서 탈락한 신청자들이 대상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2024 회계년도 취업비자가 소진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돼 추가 추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민국은 기존에 접수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하고 추첨이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1차 추첨에 떨어진 신청자 중 2차 추첨에 합격될 경우 취업비자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취업비자 당첨자의 근무는 매년 10월 1일부터 가능하며 연간 승인 가능한 케이스는 6만 5천 건으로 제한됩니다. 학사학위 취득자 이상에게 발급되는 취업비자는 발급 후 3년간 유효하며 1회 연장으로 최대 6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